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검찰 조남관 검찰차장 대행 체제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수사 중단 외압 이런 등 혐의로 아마 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검찰총장 후계 구도에 출렁거리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중단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온 이 지검장 기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총장 인선 구도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윤은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부터 꽂아놓은 보릿자락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어 있을 정도로 친정권 검사의 이 대부격이었습니다. 가장 막강한, 소위 뒷배가 막강한,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법대 후배일, 경희대 법대 후배일 뿐더러 두 번째로 민정수석실에서 옛날에 같이 함께 그 아래서, 대통령 아래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행적은 윤석열 총장이 해왔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사사건건 깔아뭉개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것, 또 실제로 깔아뭉갰다는 것,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떠오르고 있고 그 예시가 많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조선일보가 전체를 취재를 종합해서 법조기자들이 취재를 종합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 결과 대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의 의견대로 이 지검장에 대해서 기소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결론이자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남관 대행이 고등학교 선배이자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대학 선배는 아니고요. 조남관 대행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고 이성윤 지검장은 경희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주고등학교에 같은 또 선배가 됩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래서 상당히 고심이 깊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조남관은 법과 원칙대로 가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원칙적인 그런 검찰의 태도를 많은 국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에 2019년 6월이죠.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로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에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달려들자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 즉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 강력부 부장 신성식도 이 지검장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부패 강력부 부장 신성식 검사장도 친정권 검사로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검장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4차례 거부하면서 공수처 관할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재이첩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차기 고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만큼 조만간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추천 절차가 끝난 직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을 피하는 차원에서 아주 머리를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추천 절차가 끝난 바로 직후에 논의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이 지검장을 기소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논란을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지검장을 총장 후보 중에 하나로 추천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호수 전 법무차관 역시 2019년 3월 김학의 불법 출금을 보고받은 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정권이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김호수 전 법무차관 역시 김학의 불법 출금을 보고받았던 당시 법무차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고검장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무부 검찰 갈등 과정에서 균형감을 보인 그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내부의 신망은 가장 높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해서 반대를 함으로써 추미애에게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여권의 눈 밖으로 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정도를 걸었다. 검사로서의 정도를 걸었다라는 역사적 평가는 조남관이 거머쥐게 됐습니다. 한편 2019년 3월 23일 새벽에 이루어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실상 총지휘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으며 그날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가 전체 취재를 종합해서 볼 때 이 이광철 비서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허위 공문서라고 결론을 내린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 등 2건의 출금 서류를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위원회 소속으로 이 비서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허위 출국 금지 서류를 작성해서 출입국 당국으로 보낸 바가 있다고 합니다. 수원지검은 최근에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음을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비서관 지시에 따라서 긴급 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지난 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불구속 기소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이광철 비서관이 출국 금지 서류를 전달받는 것이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해서 이 비서관과 법무부 출입국 담당자에게 보낸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 그런 경우에 김학의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가 딱 찍혀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 번호가 현재 찍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그 긴급 출국 금지는 혐의가 없는 사람을 긴급 체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담한 사람은 전적으로 직권남용의 공범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 출금의 경우 출국 금지 후에 6시간 이내에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뒤이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에는 서울 동부지검장의 관인 대신 그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이 검사의 서명이 적혔습니다. 이 검사가 대리인을 사칭한 것입니다. 또 당시에 피의자가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은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밤 10시에 자정 차규근 본부장에게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이 검사가 출근과 관련해서 연락이 곧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 검사와 통화를 하면 모든 것이 이광철 비서관의 얘기의 뜻이 다 전달돼 있었다는 그런 뜻, 의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해야 한다, 법무부 대검과 이야기가 됐다 하면서 이 검사는 이어서 전화 통화해서 차규근 본부장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반면에 대검의 경우에는 일부 간부에게 알렸을 뿐 문무일 청장에게는 전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의 경우는 박상기 장관이 연락이 닿지 않아 김오수 차관과 이용구 법무실장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두 사람의 진술과 포렌식 결과 등을 기초로 해서 이 비서관이 출국 금지 전반을 지휘한 정황이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이규현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 중인 김학의 성접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이광철 비서관은 지금 소환 통보된 상태입니다. 소환되면은 아마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이라는 소환 통보라는 것입니다. 중앙지검은 이 검사가 2018년 말 2019년 소위 초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그 내용을 조작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친여 언론에 이렇게 흘린 혐의, 이걸 갖다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를 함으로써 밝혀낼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듭니다. 이제 드디어 법이 일반 법의 어떤 지배라는 이런 관념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검찰의 촉수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한 것은 법의 원칙에 따른 조남관 대응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암흑 시대입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작년 7월 23일로 기억합니다. 자,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뛰어노는 대한민국은 다시 태양처럼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네. 절대 단일화의 길로, 야권은 모두 단일화해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 개최를 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 등식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